김규리의 퐁당퐁당. 네, 김유리의 퐁당퐁당. 네, 박수. 네, 오늘 첫 곡은요. 네. 이 아침에 아주 잘 어울리는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네. 네, 바로 라이브였어요. 네. 뜻받지 않게 이렇게 나오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플랑크의 즉흥곡인데 네. 정말 되게 김규리 씨 같이 되게 향기탄 향기? 되게 향기탄 향기가 이 사운드로 나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정말 이제 음악이긴 음악인데 너무 향기가 나는 음악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파리 길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뭐 꽃집에서 나오는 뭐 향기 네. 이런 거를 연상하는. 지금 정말 이게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 퐁당퐁당을 이제 뉴스공장을 안 듣고 퐁당퐁당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인사 깜짝 좀 놀랐어요. 부탁드릴게요. 저도 여기 있다니. 네. 제가 여기 나오다 제가 김규리 씨 이렇게 보고 있다니 되게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공장에서 제 퐁당의 앞 순서인 뉴스공장에서 나오신 피아니스트 임현정 선생님이신데요. 네. 거기서 못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저희가 이렇게 그래서 곡을 원래 두 곡을 준비했는데 이제 네. 처음에 파가니니 변주곡을 이제 연주하고 이제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는 영광을 갖게 됐는데 너무 당황하셨죠, 근데? 아니요, 뭐 재밌어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니까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예. 아까 전에 그 곡이 그러면 어떤 곡이었던 거예요? 아까 곡은 이제 파가니니 멜로디에 대한 변주곡이었는데 이제 네. 아까 방송을 이제 연이어 들으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곡이 원래 이 멜로디를 변주를 해서 이제 한 곡이에요. 그 멜로디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아까 그 노래 부르다가 이제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프로그램 갑자기 다 끊긴 거예요. 노래를 그 노래가 이제 그냥 별건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람 따다다리라람 따다라라람 따다다리라람 뻔덤 따다라리라람 따다다리라람 따다라리라람 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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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을 변주를 자신이 되게 이렇게 로맨틱하게 변주를 했던 게 약간 제가 연주했던 거. 네, 허밍을 하는데 그 허밍 소리만 들어갔는데도 훨씬 뭔가 되게 로맨틱해지고 되게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더 사랑님께서 게스트를 이어서 하는 방송국 처음 봐요. 재밌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인데요.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방송입니다. 상호 의존하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그 그랜드 피아노가 오니까 이런 연주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우연 666님께서 게스트 돌려막기 예술이네요. 게스트 돌려막기. 아이고. 여우뿔님께서 와 피아노로 시작? 진짜로 게스트
공유하기 아침빵 먹으려고 데우다 말고 글 쓰네요. 우아하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맞아. 우아한 곡이었어요. 맞아요. 네. 눈이 부시게 님께서 피아노 소리 좋다. 행복한 아침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현정 씨를 이제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끝나고 가시면 어떤 걸 하시나요? 전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게 돼요. 부산에 네, 하는 일이 좀 있어 개인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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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곡이라도 좀 더 청해 듣고 싶은데 아쉽네요. 네, 다음에 퐁당퐁당에 저희가 정식으로 감사합니다.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유공보다는 확실히 우리 퐁당퐁당이 더 가족적이고 따뜻하고 더 로맨틱하고 밝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나중에 꼭 나와서 초대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루의 퐁당퐁당, 여러분 퐁당 빠지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0951,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장문의 문자와 사진은 100원입니다. TBS 앱과 카카오톡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왜 월요일엔 주말이 왜 까마득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 퐁당 가족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금세 또 금요일이 됐어요. 근데 확실히 옆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임현정 씨와 함께 오프닝을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즐겁고 되게 좋네요. 네.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의 깜짝 연주 정말 저도 반가웠지만 많은 분들이 반가우셨나 봐요.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뉴스공장에 이어서 우리 퐁당퐁당까지 함께 이어지니까 더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뉴스공장에서 게스트가 나와서 왜 거의 못하고 막 인사만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주 모셔다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김은희 님께서 귤디 언니 오프닝 듣고 임현정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으니까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제 남자친구가 즐겁고 행복한데요. 제 남자친구가 생각나요. 연애 시작한 지 어느덧 1년 7개월. 둘이 함께하니 진짜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어요. 함께 여행하고 만난 거 먹으러 다니고 만화책도 보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2년 가까이 만났네요. 오늘 아침에는 이 연주 남친과 나누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6939님 음악이 정말 향기롭게 들려요. 오늘 하루 향기롭게 진행될 것 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병원에 갑상선암 검사 받으러 왔어요. 혈액 검사가 있어서 금식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배고파요. 좋은 결과 기대하며 꾹꾹 참으며 방송 듣고 있을래요. 좋은 기운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금식하셨으니까 너무너무 배고프시겠어요. 하지만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요. 네, 힘내세요. 1928님께서는요. 저 지금 지하철 타고 서서 30분째 서울시청 가는 중인데요. 제 앞에 앉은 분이 계속 저를 수백 번쯤 한 것 같아요. 저를 절 이렇게 꾸벅꾸벅 절을 하셨나 봐요. 아마도 저 내릴 때까지 절하실 듯요. 라고 하셨네요. 러브 베이비님께서 이사하고 집 정리 중이에요. 다리는 퉁퉁 붓고 피곤은 쌓여 있지만 퐁당퐁당 들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네요. 피곤을 풀어줄 멋진 곡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나저나 뉴스공장 효과인가 봐요. 오늘따라 새싹 문자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니 다들 어디 가셨다 이제 돌아오셨나요? 네, 뉴스공장 듣고서 항상 채널을 돌린다는 어떤 분이 죄송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새싹 문자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오늘 유튜브로는 3,000명이 정말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퐁당퐁당이 시작할 때 한 2,000 몇 명이었는데
네. 그리고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어제만 해도 한 700명 정도였던 것 같은. 네, 근데 지금은 얼마큼 남아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네. 오호근님께서 아침에서 뉴스를 들으며 받은 스트레스. 아침에 뉴스 들으며 받은 스트레스 퐁당퐁당으로 풀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앞으로 자주 들어야겠어요. 라고 하셨고요. 네, 저희는 그런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루의 시작을 경쾌하고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해서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8552님께서 네, 공장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퐁당으로 풀란다. 네. 네, 여러 말 안 하겠습니다. 네, 무슨 느낌인지 아는데요. 네, 뉴스공장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하루에 정치, 경제, 시사에서 먼저 반발 앞서서 알 수 있고, 네, 그 뒤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한승호입니다. 님께서 저도 처음으로 퐁당퐁당 듣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좀 들려주세요. 0049님께서 오늘 초등학교 딸 운동회 날이에요. 저희 집이 학교 옆이어서 벌써 시끌벅적합니다. 이겨라! 이겨라! 모모반 이겨라!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귀여워 죽겠어요. 귤디는 운동회 날 달리기 잘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정말 운동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회 날 뭔가 내가 이 날을 위해서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저는 되게 뭔가 그 사명감을 갖고 운동회에 참여했던 그 날이 생각이 나네요. 영화의 마법사 퐁당퐁당의 공식 해리포터 김세윤 작가님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퐁당 네. 영화관 어떠세요? 네, 퐁당 극장이 좀 더 어감이 좀 그쵸. 깔끔한 것 같긴 퐁당 하지만 그 마지막에 이응하고 영화관에 네. 이응자가 겹치니까 퐁당 하지만 극장. 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퐁당 극장은 어때요? 네. DJ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옛날에 금요일 날 영화 보는 뭐 프로그램이 하나 있지 않았나요? TV에서? 예전엔 그리고 영화를 금요일에 많이 개봉을 했죠. 근데 최근에 목요일로 당겨지고 또 최근에 수요일에 뭐 개봉을 하고 이래서 점점 야금야금 네. 이렇게 그 달리기 할 때 보면 야금야금 출발하기 전에 앞으로 한 발짝씩 걸어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네. 좀 큰 영화들이 네. 야금야금 하루씩 좀 당기기 시작해서 최근에 수요일에 많이 개봉을 합니다. 수요일에요? 네. 그럼 효과가 있나요? 아무래도 뭐 하루 먼저 시작하니까 하루 먼저 관객을 모으는 효과고 그런 효과가 있군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 전주에 개봉한 영화는 하루 먼저 스크린을 뺏기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렇죠. 네. 그럼 뭐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퐁당퐁당이란 말이 네. 제가 프로그램 그 이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영화계에서는 썩 좋은 말로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아시다시피 그 왜 영화관에 네. 그 관에서는 계속 그 영화만 걸어줘야 되는데 네. 그 영화하고 이제 만약에 이게 저예산이나 이런 영화인데 좋은 영화야 그러면 그거 걸어주고 또 상업적인 영화 걸어주고 그래서 퐁당 상영이라고 해서 안 좋은 용어를 써서 하죠. 늘 여기 출연할 때마다 맞아요. 마음 한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겁긴 했습니다만 울컥해져. 영화 프로그램 아니니까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퐁당 영화관으로 준비했는데 금요 퐁당 극장 어때요? 근데 뭐 이미 피디님 어떠세요? 네. 퐁당 극장. 네. 끝나고 오늘 회의해야 되겠는데. 네, 해야겠네요. 참 다들 남으세요. 네. 만약에 김세훈 작가님이 영화관을 하나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거 사실 상상해 본 적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다 한 번씩 상상해 보지 않나요? 특히 영화 쪽 일하는 사람은 약간 좀 막연한 로망 같은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근데 뭐 투자자가 있어야죠. 네. 결국엔 돈이군요. 극장은 돈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극장은 돈이 아닌가요? 있어야 뭐 일단 극장을 열어야 영화를 뭐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상은 또 행복한 상상은 하죠. 혼자 내가 극장을 한 스크린 2개짜리나 3개짜리 정도 극장을 운영한다면
그 극장은 요런 영화들로 1년 동안 상영하면 어떨까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상상이죠. 그거 약간 그거 복권 살 때 같은 거예요. 내가 복권 1등 되면 요거 사고 요거 사고 좋은 일에도 요거 쓰고 네. 주변 사람 나눠주고 상상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것 같은 거죠. 내가 네. 극장을 열면 이런 영화 저런 영화 다양하게 사용해야지 라고 하지만 막상 열면 돈 되는 영화만 상영하려고 할지도 모르죠. 어쩌면 저 역시.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일단은 이 힌트송을 준비했고요. 네. 이 힌트송 지금 이제 들려드린 노래의 제목이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제목이에요. 이미 개봉한 지 꽤 돼서 영화를 보신 분도 많을 텐데 이 노래만 듣고도 제목을 맞출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꽤 많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 힌트송을 한번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힌트송 듣고 오겠습니다. 김규리의 퐁당퐁당 김세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멀뚱멀뚱님께서 퐁당 시네마 어때요? 라고 하셨네요. 퐁당 시네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분 아이디가 더 마음에 드는데요. 멀뚱멀뚱. 저희 첫 번째 강아지 이름이 멀뚱. 멀뚱이에요? 네, 멀뚱이었어요. 네. 아까 전에 힌트송 들려드렸는데 네. 정답을 많이 맞추진 못하셨어요. 그 HSH7200님이 스쿨 오브 락인가요? 잭 블랙이 나오는 하셨어요. 딩동댕동. 네. 맞습니다. 네. 스쿨 오브 락이고요. 네. 네, 스쿨 오브 락. 이게 사실 예전에 소개할 때만 해도 네. 이 잭 블랙이라는 배우를 많이들 모르셔서 소개할 때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는데 네. 그 사이에 이 영화가 개봉하고 그 사이에 무한도전에 나오면서 네. 어느 순간 거의 한국에서 톰 크루즈급의 인지도를 가진 배우가 돼서 네네. 오늘은 뭔가 좀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들 형이요 거기서 왜 나와? 다 이렇게 할 정도로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배우죠. 네, 저는 사실 일찌감치 이 배우를 워낙에 좋아해 왔던 터라 네. 약간 혼자 좋아했던 배우가 갑자기 유명해지면 느끼게 되는 뿌듯함 플러스 서운함이 있잖아요. 네. 그 약간 나만의 어떤 맛집 하나가 갑자기 방송에 나오는 것 같은 기분처럼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이 바로 잭 블랙이었고요. 잭 블랙을 가장 사랑하게 만든 영화가 바로 스쿨 오브 락. 스쿨 오브 락. 그리고 사실 이제 스승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그래서 골라온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2003년 작품이고요. 감독이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인데 네. 이름은 좀 어렵지만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영화 중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작품이 있어요. 뭐죠? 비포 선라이즈. 네. 그리고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흔히 말하는 비포 시리즈를 만든 감독이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이에요. 네.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비포 선라이즈를 1995년 아마 95년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비포 선셋이 2004년이고요. 비포 선라이즈와 비포 선셋의 그 로맨틱한 영화 사이에 2003년에 만든 영화가 바로 스쿨 오브 락이라는 작품이고 네. 이 작품은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제가 한마디로 한 줄로 만약에 말을 하라면 21세기 죽은 시인의 사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죽은 시인의 약간 선생님, 영화 속의 선생님. 키링 선생님. 예.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선생님 하면 대명사가 언제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작품이었고 네. 지금도 무슨 스승의 날 특집을 만약에 한다. 그래서 네. 어떤 영화가 떠오르세요 하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언급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이미 20세기 영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죽은 시인의 사회가 무슨 영화냐고 물어보면 저는 스쿨 오브 락이 당당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영화의 결은 다르죠. 죽은 시인의 사회와 그렇죠. 스쿨 오브 락은 장르도 다르지만 잭 블랙 형이 나왔잖아요. 네, 로빈 윌리엄스와 잭 블랙이 둘 다 물론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만 영화의 네. 결은 좀 다르거든요. 네. 하지만 서로 좀 가는 길은 달라도 도달하는 목적지는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쿨 오브 락이라는 작품을 네. 이미 보신 분도 지금 한번 다시 보면 어떨까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짧게 말씀드리면 네. 듀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유명한 락커가 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절대 유명해질 일이 없는 락커예요. 어떤 정도냐면 왜 공연할 때 락밴드들 공연하다가 객석으로 점프하잖아요, 보컬이. 네. 객석으로 점프하면 이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신들 머리 위로 점프한 락커를 이렇게 뒤로 막 네, 예, 잘 받아서 뭐 뒤로 막 이렇게 예, 그걸 해보는 게 이 듀이의 로망인데 네. 영화 오프닝에 그 클럽에서 공연하다가 이제 점프를 하죠. 예. 바닥에 떨어지나요? 바로 그게 이 뒤에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그러다 친구가 이제 선생님이 될 기회가 와요. 근데 친구에게 그 학교 선생님이 으로 자리가 났다는 전화를
우연찮게 듀이가 받게 되면서 이 듀이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첫 수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귤리한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혹시 지미 페이지 아시나요? 모를래요. 로버트 플랜트는 몰라요. 블랙 사바스, 몰라요. AC/DC, 몰라요. 모터헤드. 아니 도대체 이놈의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야? 라는 게 영화 속 대사예요. 나한테 물어본 줄 알았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수업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알지만 그러니까 블랙 사바스라는 밴드도 좋아했고 AC/DC도 좋아했고 레제플린도 좋아했으니까 저는 알지만 굳이 아이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걸 모른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아이들에게 딴 걸 가르치지 않고 락의 역사를 가르치는 괴짜 선생님의 이야기이고 이 아이들이 나름 영재예요. 특히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들이거든요. 공부도 잘하지만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학생들로 락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스쿨 오브 락이라는 작품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죽은 신의 사회와 그 경로는 달라도 목적지가 같은 영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영화의 물론 마지막 장면에도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메시지지만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영화거든요.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니라 순간이다. 네. 결국 죽은 신의 사회의 가장 명대사가 그거잖아요.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라는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 많은 이야기로 이렇게 쌓아 올린 게 죽은 신의 사회거든요. 결국 그 영화를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이 순간이야. 이 순간을 잘 보내도록 해라는 가르침을 주는 영화인데 그걸 죽은 신의 사회는 이제 시를 소재로 우아하게 문학적으로 시를 소재로 그 이야기를 풀어갔다면 스쿨 오브 락은 그거를 락 음악으로 풀어가는 거죠. 약간 도구는 달라졌지만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마지막에 그 공연에 올라갈 때 선생님이 그러거든요. 우리는 1등하러 온 게 아니라 멋진 쇼를 보여주러 온 거다. 그게 어쩌면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건 영화를 만든 사람이나 영화를 보는 사람이나 학교 다닐 때 한번 만나보고 싶었지만 끝내 만나보지 못한 선생님에 대한 로망인 거죠. 지나고 보니 학교 다닐 때 이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한테 나의 지나간 그 시절이 다시 오지 않은 시절이고 딴 거 다 떠나서 그 시절을 잘 즐겨라고 말해주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로망이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몇 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데 그 아름다운 학창 시절을 시험 공부하느라 보내고 그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건 그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니라 순간이다.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2003년 영화잖아요. 이거를 볼 때 학생이었던 분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어쩌면 어른이 됐고 학부모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영화를 보시면 그때와 감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선생님 만나봤으면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아이가 이런 선생님 만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는 작품이 바로 이런 영화의 특징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죽은 신의 사회에 그 영화 마지막 장면 보면 키튼 선생님 배웅하려고 애들 다 책상 위에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간 것 같죠. 지금 다시 보면 절반은 안 올라가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책상에 올라가는 아이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올라간 아이들만 보였지만 어른이 된 지금 다시 보면 올라가지 않은 아이가 반이고 심지어 그 아이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뭐 좋은 일인지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2003년 작품이지만 지금 다시 보면 어쩌면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영화라서 스승의 날 맞이 영화로 골라봤습니다. 문개구루님께서 영화 이야기 너무 좋네요. 귀가 쫑긋쫑긋 재밌어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곡 준비해 오셨나요? 잭 블랙이 스쿨 오브 락에서는 스승이었는데 쿵푸 팬더라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제자였죠. 그래서 쿵푸 팬더에서 스승님께 받은 가르침이 이거였어요. 목소리로. 맞습니다. 잭 블랙이 받은 가르침이 그거였어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present.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른다. 스쿨 오브 락에서 자기가 한 가르침을 쿵푸 팬더에서 똑같이 받는
이야기죠. 예, 결국 그렇군요. 모든 영화가 같은 영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죠. 예. 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곡은 쿵푸 팬더에서 골랐고요. 역시 김세훈 작가입니다. 네.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들려드리면서 김세훈 작가님과는 인사드릴게요. 작가님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